시간에 세무서에서 과세 예고 통지가 왔을 때, 이건 세무서에서 과세 예고 통지가 왔을 때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심사 청구를 하고, 과세전 심사 청구를 하고 고지 처분을 했을 경우에 여기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 그럼 고지 처분을 하고 난 뒤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고지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난 뒤에 이의신청하고 난 뒤에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행정심판, 정치주의라 해서 행정심판이 일단은 이러한 고지 처분을 받았을 때 여기 다툼이 있을 경우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이것을 심리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다투어야 되는데, 헌법 제 107조 3항에 보면은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한다. 이 행정심판의 절차는 사법 절차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라고 해서 이것을 법률로, 행정심판을 전체주의에서 법률에 정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 요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족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앞선 시간에 이야기해서 지방법원에 관할 사는 지방법원에 갈 수 있고, 고등법원에 하고 대법원에 갈 수 있고, 거의 모든 절차가 과세적부 심사 청구 첫 번째 하나로 할 수 있고, 두 번째 고지 처분을 받고 나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고 난 뒤에 세 번째로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를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이것을 행정심판을 겪고 난 뒤에는 네 번째 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섯 번째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여섯 번째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번에 걸쳐서 납세자가 어떤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 과세원청을 상대로 다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것이, 제가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일은 2016년 8월입니다. 양도가액은 또 양도물건은 소비와 금융인데
토지와 건물인데, 이 건물은 약 한 420평 정도 되고, 토지가, 이 지상 토지가 약 한 120평방미터, 건물이 약 420평방미터. 근데 이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 2층, 3층은 용도가 상가입니다. 2층도 상가고 3층도 상가입니다. 그런데 4층은 주택입니다. 이것을 양도자가, 그러니까 토지 120평방미터에 건물 420평방미터인데 이 건물의 구조가 1층, 2층, 3층, 4층이 1층은 상가, 2층 상가, 3층 상가, 4층 주택입니다. 이 치대 길이 2004년 10월입니다. 어떻게 치대겠느냐 하면은 이것을 상속으로 치대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해서 이렇게 양도가액이 9억 2천원이 2016년 8월 달에 납세자가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양도소득세를 좀 계산해 달라고 했어. 제가 이것을 2016년 10월 달에 양도소득세 7,500만 원 하고 여기 따르는 경인세 750만 원을 신고납부를 종결했습니다. 신고 내역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 4층은 주택이기 때문에 이 양도자가 2004년 10월 달부터 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했고, 그리고 국내에 주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이것은 상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이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이고, 또 4층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1층, 2층, 이 4층의 주택의 양도가액을 어떤 비과세 되는 것을 주택의 양도소득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4층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이 얼마냐라는 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는 기준은 이러합니다. 이것이 1층입니다. 1층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일단은 양도가액은 9억 2천이기 때문에 요 9억 2천이기 때문에 요 1층, 2층, 3층, 4층에 대해서 기준시가를 먼저 산정해가지고 그 기준시가가 산정된 것을 양도가액 요 9억에 안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일단 요 기준시가를 먼저 계산을 하니 토지에 관련 기준시가, 건물에 관련된 기준시가,
기준시가를 정했습니다. 토지 기준시가. 그래서 1층과 2층과 3층, 4층이 면적이 똑같습니다. 면적, 그러니까 1층과 2층, 3층, 4층이 면적이 동일하고 또 지어진 때도 동일하게 지어졌고 또 취득한 날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토지 동일하기 때문에 이 토지가 기준시가가 동일한데 여기서 조금 편리하게 계산을 하면 토지가 1억이었습니다. 토지가 1억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기준시가는 0.5입니다. 0.5, 0.5. 그래서 이 개가 1.5이고 여기가 1.5, 그래서 요 개가 4억이고 이것이 2억이고 이것이 6억입니다. 이것이 6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9억이니까 여기 양도가액이 9억이니까 요 1, 2, 3, 4층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6억이니까 요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출하려고 하면은 요 9억에 대해 가지고 기준시가가 6억이니까 6억 분의 9억이면 여기 1.5가 되죠. 1.5가. 그래서 각각의 여기다가 1.5를 곱한다는 겁니다. 그 1.5를 곱하니 요 1층에 요것이 1.5억이 되겠죠. 그럼 2층도 1.5가 되고 3층도 1.5 이래서 요것은 토지 기준시가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억이 나왔고 이것이 0.5에 1.5를 나누니까 0.75가 되죠. 이것도 0.75, 0.75, 0.75 해가지고 0.75 하니까 이것이 3억이 나오죠. 이 3억이 나오니까 이쪽에서는 요 제가 9억이 되겠죠. 9억. 요것이 2.25, 2.25, 2.25, 2.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됩니다. 요것만 단위를 갖다가 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요 억으로 세도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4층, 그러니까 이 4층은 주택입니다. 그렇죠? 이 4층은 주택이고 이것이 비과세 대상인이 요 2억 2,500, 요 2억 2,500이 양도가액이죠. 그래서 2억 2,500을 요것이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이다.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주택의 필요경비를 빼고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2억 2,500은 요 1층, 2층, 3층에 제외되는 양도소득세가 제외되는 것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에 계산하는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양도가액은 9억에서 2억 2,500을 뺀 6억 7,500만 원이 과세되는 양도가액이다 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요 양도소득세 신고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가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과세 예고 통지가 나왔습니다. 과세 예고 통지. 그 과세 예고 통지 창에 과세 예고 통지가 도달됐는데 그 과세 예고 통지가 추가 고지세 견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과세 예고 통지가 날 추가 고지세액이 약 한 3,200만 원 정도의 추가 과세 예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세 예고 통지에 왜 이러한 것이 생기느냐고 하니 지금 이 개별주택가, 이 기준시가 4층인 요 기준시가는 맞는데, 이 4층은 주택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별주택 가격으로 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기준시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층을 국시청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4층을 개별주택 가격을 기준시가로 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럼 개별주택 가격을 했을 때 기준시가가 얼마냐? 1억 200이라는 겁니다. 1억 200이다. 그러면은 1억 200이라고 한다. 개별주택 가격에서는 이 기준시가가 1억 200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토지가 구체적으로 얼마다, 건물이 구체적으로 얼마다, 이래가지고 1억 200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토지하고 건물에는 구분하는 것 없이 토지 건물 전체 가격이 1억 200이라는 것입니다. 토지 전체 가격이 1억 200이 되다 보니 꼭 세무서에서 이거 1억 200에 대해서 이 3층 다른 것과 같이 1억 200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별주택 가격이 1억 200이니까 3층에 1억하고 1.5 이거 0.5억하고 그럼 합하면은 1.5억이죠. 이 1.5억분의 1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토지 부분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이다. 토지 개별주택 가격이고 1억 200에 대해 가지고 곱하기 1.5분의 0.5 이것이 뭐냐면은 건축물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이렇게 안 보냈다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그러면은 1억 200에 대해서 1.5분의 1억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면 이것이 6,800이 나옵니다. 6,800이 나오고
1억에 대해서 1.5분의 0.5를 하니 이것이 3,4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합하니까 1억 200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이 4층을 토지에 대해서 이것을 0.68로 봤다는 거예요. 0.68. 그리고 0.68로 보고 건물에 대해서는 0.34로 봤다. 0.34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0.68에 대한 그러니까 0.68로 보고 0.34로 보니 여기서 1.5를 곱하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요 기준시가에 대해서 양도가액이 9억이니까 요 6억이라고 1.5를 갖다가 곱하게 되니까 0.68을 1.5로 곱하면은 얼마입니까? 1억 200이죠, 이게. 이것이 1.02가 나왔다는 거예요. 1.02가. 그러면은 이것이 0.34니까 이것이 얼마냐? 0.51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1억 200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5,100만 원을 0.51로 봤다라는 겁니다. 0.51.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4층이 당초에 신고를 했을 때는 1.5억이었는데 1.02억으로 밖에 보질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1.5하고 1.02로 하게 되면 0.48만큼의 차이가 발생하죠. 0.48만큼의 차이가 4,800만 원만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0.75에서 0.51을 요걸 빼니까 요거하고 빼니까 얼마의 차이가 납니까? 2.4가 차이가 나죠. 0.24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4,800만 원하고 2,400만 원을 더한 것이 얼마입니까? 7,200만 원이죠. 그렇죠? 네. 요것이 여기서 대하니까 7,200만 원이 7,200만 원이니 요 7,200만 원만큼을 양도가액에서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2억 2,500인데 당초에 신고가 2억 2,500인데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2억 2,500인데 2억 2,500인데 얼마로 봤습니까? 1억 5,300이다 봤죠. 요거 더하게 되니까 1억 5,300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신고를 했을 때는 2억 2,500이었는데 세무서에서 계산한 것은 1억 5,300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7,2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7,200만 원의 차이가 당초에 4층이 2억 2,500으로 봤는데 1억 5,300으로 보니 7,200만 원만큼을 4층의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되는 양도가액을 그만큼 7,200만 원을 과소하게 해가지고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2억 2,500으로 신고를 했는데 양도가액을 1억 5,300밖에 보지를 않으니 7,200만 원만큼이 비과세 주택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것만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7,200만 원이 1층, 2층, 3층에
비과세 되지 않는 과세되는 양도가액으로 옮겨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7,200만 원에 해당하는 요거를 같으면은 7,200만 원을 나누기 3으로 하면은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이죠. 그럼 2,400만 원이니까 1층, 2층, 3층이 이것이 2,400만 원만큼 양도가액이 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2,400만 원만큼이 전가. 그러니까 4층이 7,200만 원이 양도가액이 줄어드니까 1층, 2층, 3층이 양도가액이 각각 7,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1층이 2,400만 원이 늘어나고 2층이 2,400만 원, 3층이 2,4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양도가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양도소득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양도 차익이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산출세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추가 고지세액이 과선세 포함해서 약 3,200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입장 차이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렇게 했고 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와서 개별주택 가격을 1억 200으로 봤다는 거죠. 개별주택의 가격을 1억 2천으로 봄으로 인해서 요 계산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계산이 이렇게 4천을 계산을 달라져서 해보니까 7,200만 원만큼이 비과세되는 양도가액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비과세되는 양도가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그만큼 1층과 2층과 3층의 양도가액이 그만큼 7,200만 원이 늘어났다. 그걸 1층에 2,400만 원, 2층, 3층 2,400만 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의 정점은 무엇이냐. 9억 2천, 이 9억 2천의, 9억의 양도가액이죠. 이 9억의 양도가액이 결국은 신고를 했을 때, 토지하고 건물을 각각 기준시가를 계산해서 이 기준시가가 6억으로 나온 것을 일단 기준시가를 먼저 계산하고 기준시가가 6억이니까 요 6억에 대해 가지고 요 비율 1.5로 각각 곱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왜 당초에 신고했을 때 그렇게 계산했습니까? 하고 했을 때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4층에 대해서 4층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니 요 부분에 대해서 기준시가 말고는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 4층에 대해서 물론 감정가액이 있다면은 각각의 1층, 2층, 3층, 4층은 각각의 감정한 가액이 있다면은 그 감정가액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정을 한다 해도 이 건물 전체에 대한 감정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1층, 2층, 3층, 4층을 나누어서 감정을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토지가 얼마다, 건물이 얼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감정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이것을 구분해서 감정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1층이 얼마나, 2층이 얼마나, 3층이 얼마나, 1, 2, 3, 4층에 대해서 각자 감정을 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없죠. 그런데 이 감정, 이런 것 떠나서 감정해는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신고를 했을 때 이렇게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지금까지 통례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고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이것도 없습니다. 물론
아주 상세하게 해서 누가 요 기준시가 말고 계산하는 방법이 게시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이상으로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 4층을 1층, 2층, 3층, 4층을 요것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이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요 4층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개별주택 가격이 1억 200이라고 해서 요 1억 200이라고 해서 요것을 가지고 안봉을 했다면, 그렇다면은 여기서의 쟁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라고 판단했을 때 기준시가라는 것은 뭐냐? 기준시가 기준시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법에 있지는 않지만 이것 자체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게 이것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었고 이것이 적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시가라는 것이 뭐냐? 기준시가가 뭐냐? 이 기준시가는 뭐 시가도 있고 실제 거래 가격도 있고 감정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시가라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정하는 기준시가인데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공시지가죠. 그러면 공시지가 곱하기 이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나오는 거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을 하면은 보통 보면 이 토지의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매년 정하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어떤 정하는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입니다. 요게 첫 번째고 일반적인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거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그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공동주택의 경우는 적용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주택 가격은 어떻게 정하느냐? 이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매년 개별주택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토지 건물은 주로 상가 부분이겠죠, 그죠? 아니면 나대지의 경우에는 토지라고 하고 상가의 경우에는 토지가 있으니까 이 토지는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을 하고 건물은 국세청이 정하는 어떤 산식이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4층이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4층이 주택이라고 했으니 이 4층에 대해서 개별주택 가격이 나와 있겠죠.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그 가격이 국세청에서 정하는 그 기준시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정하는 이 4층이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이 개별주택 가격 이 1억 200, 요 1억 200이 1억 200이 그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그렇습니다. 1층, 2층, 3층은 여기에 따라가지고 상가니까 여기에 따라가서 계산을 하고 1, 2, 3층은 여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1, 2, 3층은 여기 상가니까 그러면 1층, 2층, 3층을 때면 요 4층은 이 개별주택 가격으로
적용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세무서에서는 1층, 2층, 3층, 4층을 1층, 2층 이것을 이러한 기준시가가 이 4층은 이 기준시가가 개별주택 가격이니까 우리는 이 개별주택 가격으로 정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개별주택 가격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개별주택 가격으로 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러면 당초에 신고를 했을 때 당초에 납세자가 신고했을 때 1층, 2층, 3층, 4층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를 꼭지점 기준시가로 적용했을 때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적정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그럼 이렇게 기준시가로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은 국세청에서는 개별주택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개별주택 가격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 자기들은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주택 가격으로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7,200만 원만큼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층과 4층이 똑같다는 겁니다. 1층, 2층, 3층, 4층이 똑같은데 왜 같은 것은 같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 왜 그렇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개별주택 4층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 하니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적용. 그 법적 근거를 이렇게 낸다고 내는 거다. 거기 소득세법 소득세법 100조 소득세법 제 100조 와 두 번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조 소득세법 100조와 여기 따르는 동법 시행령 166조 여기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주택 가격으로 해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득세법 100조라는 어떤 말이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해가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 양도를 했을 때 불분명한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에다가 이렇게 해라고 맡겨놨습니다. 위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행령 166조에서는 다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조에 의해서 또 구분시키는 위임을 해놨다. 그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시에 기준시가로 가지고 안봉해라. 기준시가 안봉하라. 이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준시가로 가지고 안분을 하는데 굳이 기준시가로 국세청에서 4층은 주택이니까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 기준시가다. 그 때문에 기준시가로 이거로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법적 근거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가 얼마다 건물이 얼마다 그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시에 기준시가가 있다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까? 이것이 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납세자는 어떻게 3층은 1, 2, 3층은 상가고 4층은 주택인데 이것은 용도가 다르다는 거죠. 3층과 3층은 상가고 4층은 주택인데 용도가 다른 것인데 어떻게 이 토지와 건물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범위에 이것을 포함시킬 수가 있느냐는 점점은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이 3층과 4층, 그러니까 3층을 상가로 쓰고 똑같이 지어져 가지고 4층을 주택으로 썼다 하면은 3층과 4층의 그 가격이 틀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국세청 기준시가도 똑같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개별 주택 가격이라는 이 기준시가로 들고 와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해야 한다 하면은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된다고 한다면 맞는데 여기서 뭐냐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3층과 4층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1, 2, 3, 4층이 요건 일단 상가와 주택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기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가 쟁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쉬다.